하위권에서 탑 6네요. 바텀 6네요. 네. 바텀 6. 네, 탑 6가 아니라 바텀 6입니다. 네.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 빅6는 없다. 라는 혹은 네. 옛날 빅6는 없어졌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거기 왜 있냐. 아, 원래 빅4다. 네. 뭐 빅이긴 하지만 네. 근데 여기 오늘 분석 기사를 보면은 사실 알고 보니 빅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ESPN에서 빅6 체제가 좀 엄청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올 시즌 그 이유를 찾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네. 그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22라운드까지 프리미어리그 진행이 되는데 정말 순위표가 말 그대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 본 이후로 이 정도로 복잡한 순위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레스터 시티 우승하던 시절이 좀 그랬고. 네. 그래도 그때는 약간 유독 한 팀만 네. 동화를 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그래, 시즌에는 죄다 동화를 쓰고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완전 새로운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탑2는 리버풀 아스날이지만 그 밑에 노팅엄, 뭐 최근 수년간 좀 고전했던 첼시, 그리고 뉴캐슬, 본머스 이런 순서로 좀 상위권 경쟁하고 있고 네. 맨체스터 시티가 초반에 탑재를 한 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 면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도 있고 또 중위권 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보면 거의 승점 차가 한 3, 4위부터는 2점 차, 1점 차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있습니다. 네.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빅6가 계속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6에는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맨유, 토트넘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맨유하고 토트넘은 지금 저 아래 13위, 15위. 더보기 리그 3위, 더보기 리그 5위. 더보기 빅6네요. 더보기 네. 빅6가 두 팀 모두 지금 네. 벌써 10회씩 넘게 아, 기록을 할 정도로 올 시즌에 부진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약간 군소 구단으로 분류되는 팀들의 성적과 더불어서 나름 규모가 큰 구단들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게 대체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를 분석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빅6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을 좀 언제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빅6가 영국 기준으로 2009, 2010 시즌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 이후 18, 19 시즌 한 10년 동안은 10년 중에 한 5시즌 정도는 이 상위 6개 팀이 상위 6위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저 이전이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 많이 했던 때인데 네. 저 때만 해도 빅6까지는 없었고 뭐 빅3, 빅4? 저도 학창 시절에 볼 때는 빅4라고 많이 불렀던 것 그쵸. 같아요. 뭐 이렇게 맨유, 리버풀, 아스날, 뭐 첼시 정도. 그 정도. 요 정도였고. 그때도 첼시가 좀 신흥 강호. 그쵸. 그 맨시티는 느낌이었죠. 그때 막 돈 쓰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그랬었고 토트넘은 토트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리그 막 추진할 때도 토트넘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보다 더 좀 윗순위가 아니었나 근데 싶긴 그게 한데. 예, 약간 좀 얘네가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고 네. 영국 팀 가운데 가장 처음 더블을 한 팀입니다. 토트넘이 리그하고 FA컵 다 제패를 했던 역사가 있네요. 61년인가 엄청 오래됐지만 네. 그런 역사가 있고 어떤 런던 베이스 런던 베이스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구단이 어쨌든 굴리는 돈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빅6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 시절까지는 성과도 좀 냈잖아요. 챔피언스리그도 올라가고 우승컵은 없지만 지금 보면 그때가 역시 최전성기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가 규모가 커지면서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빅6가 좀 됐는데 어쨌든 그 팀들이 계속해서 뭐 더보기 리그까지 내려가질 않으면서 네. 뭐 상위권 경쟁을 그렇죠. 좀 해왔었는데 올 시즌은 확실히 토트넘 메뉴가 지금 시즌이 거의 절반이 훨씬 넘게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10위권 내 진입을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흐름은 네. 사실 이전에도 좀 조짐이 보였는데요. 2018-19 시즌 이후에 빅6가 결성된 게 한 번뿐입니다. 야 빅6 결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아이돌 그룹 같네. 네. 그래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계속 챔피언스리그 다툼하면 4위부터 6위까지 요 팀, 요 막 세 팀이나 네 팀이 경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아닙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쟁도 굉장히 여러 팀이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순위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2라운드까지 왔는데도 노팅엄이 지금 탑 3에 들어가 있고 본머스 같은 경우도 7위긴 하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시즌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기존 빅6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 왜 그런가? 자, ESPN에서 뽑은 첫 번째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모두 골고루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 자금력만 봤을 때 PL은 사실상 슈퍼리그급이다. 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이게 지표상으로도 금액을 보니까 슈퍼리그가 맞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22-23 시즌에 70억 유로를 벌었다고 합니다. 네. 약 10조 넘는 금액인데. 스위스 램블이라고 축구 유명한 블로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올라온 자료를 분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돈을 이제 굴리고 있고, 2위가 분데스리가인데 뭐 절반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라리가, 세리아 이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그러니까 유럽 보면 이제 빅클럽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엠빵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중, 팀 내 리그에 기여하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가져가는 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 상금 배분이라든가 네. 뭐 중계권 판매 같은 경우도 별도로 하는 팀들도 있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 1992년에 도입이 되면서 그 상당히 좀 균등하게 비교적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1위하고 그 뭐 강등 팀하고의 연간 어떤 수입 배분의 차이가 그렇게 막 극단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네. 상위 팀들한테는 불만이죠. 아니 우리가 인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돈은 딴 애들이 버냐.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형평성? 완벽한 자본주의는 아닌 거죠. 아, 보면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팀보다는 리그가 유지가 되는 게 리그가 네.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모든 팀에게 혜택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자 약간 이런 그렇죠. 게 있는 거죠. 그러한 베이스 위에서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약팀들도 관중들 그러니까 경기장이 작고 관중 수익이 많이 나질 않고 네. 성적 부진으로 뭐 상금도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팀들조차도 스카우팅을 잘하고 감독을 잘 데리고 오면 그렇죠. 저런 빅클럽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출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올 시즌에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정료 쓴 거 보니까 브라이튼과 입스위치가 순지출로는 바이에른 뮌헨, 뭐 레알, 바르사보다 더 많습니다. 네. 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1억 9,500만 유로를 지난 여름에 썼고요. 입스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썼던데 1억 2,600만 유로를 썼습니다. 승격하자마자 저렇게 써도 되는 그 통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격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꽤 큰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규모 자체가 확실히 다른 뭐 독일이나 스페인 뭐 이탈리아 리그들이랑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다른 게 이런 팀들도 돈이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그렇죠. 좀 보여주고 3위가 지금 토트넘이더라고요. 1억 1,100만 유로. 아무래도 돈 안 쓰는 것도 아니야 이 팀은. 솔랑케의 이정료가 좀 많이 포함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순지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토트넘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네.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승격 팀들이 일단 무리해서 막 우리 살아남아야 돼. 요런 거를 좀 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대신에 좀 구단의 좀 미래를 생각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선택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강등이 되더라도 이 선수들이 팀에 유지돼서 남아서 또 이제 승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점들이 계속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데 일단 강등이 될 경우에 또 강등 보조금이라는 게 주어지니까 패러슈트 머니를 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1부에 있다가 떨어지는 팀들은 1부에 뛰는 동안에 불어난 지출을 또 갑자기 확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격차에서 오는 운영의 어떤 곤란을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잘 이용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팀들이. 네. 네, 뭐 어느 정도 오버페이를 해도 커버가 좀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로 현금을 드리고 또 이제 젊은 선수들 주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다시 승격하고 또 이러면서 또 금액을 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뭐 리즈 유나이티드라든가 네. 대책 없이 돈 썼다가 망했던 그렇죠. 사례들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똑똑해지게 하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최하위권 팀들은 어렵죠. 네. 다만 이제 목표를 무조건 잔류를 하기 위해서 뭐 있는 영혼 없는 영혼 다 끌어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떨어져서 다시 정비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게 훨씬 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로 경쟁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이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 강등권 세 팀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중위권 팀들이 이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위권의 비중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팀들에게 승리를 퍼주는 토트넘이라는 팀도 있고요. 네. 결국 중위권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꽤 잔류 기간이 길어지고 또 돈을 좀 쓰는 법을 익히고 또 이런 상대적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그렇죠. 상대 거인들을 무너뜨릴지 노하우가 쌓여가는 팀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트퍼드, 뭐 브라이턴, 최근엔 본머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그를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팀들은 뭐 스포츠 도박사 출신의 그런 뭐 구단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숫자를 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러니까 무리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 없이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산업이라고 불러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네. 그 산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형성이 될 때보다 경험이 쌓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더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도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돈 뭐 다 들어오고 뭐 팀들 전체가 똑똑해지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요게 없었다면 이런 식의 빅6 몰락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 어떤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진. 그렇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클럽보다 많은 돈을 벌고 이미 모아놓은 돈도 많고 또 주급도 거의 최상위급으로 주는. 네. 사실 맨유에서 망한 선수들은 다른 팀 가기 애매한 게 이 주급 때문일 그렇죠. 정도인데. 그런데 안토니오 어떻게 모르겠는지 모르겠네. 성적은 엄청나게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에 8위를 냈고요. 네. 올 시즌에는 이제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 순위를 봤을 때는 토트넘보다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그래도 5위는 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맨유가 계속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토트넘도 여기 같이 떨어진 거에 빅6가 해체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그 빅6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팀이 계속 허덕거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근데 포커스 감독님 나가고 나서 무리뉴 감독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맨유로 2위 한 게 내 커리어의 최고의 인생 업적이다. 네. 그게 단순히 좀 빡쳐가지고 한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리뉴가 옳았다. 영원히 회자되고 있는. 네. 포스트 퍼거슨 시대의 가장 명장이었다. 그렇죠.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게 나올 만큼 어쨌든 맨유가 부진한 거는 빅6가 무너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토트넘은 언급도 안 되네요. 토트넘은 약간 원래는 비중이 6도 약간 애매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적혀있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맨유한테 비비기에는 토트넘은 좀 많이 규모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규모 자체가 좀 아직까지 영국에서 인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맨유는 그 박지성 선수 시대 때도 유럽 최강 세계 최강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기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넘어갔죠. 레바 민맨 시절. 그렇죠. 근데 좀 그런 어떤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상당히 힘든 위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 거꾸로 뉴캐슬의 급상승. 그렇죠. 뉴캐슬이 사우디 국부 펀드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는 강한 팀으로 진짜 이제는 강한 팀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맨시티 옛날에 좀 보는 느낌인데 이제 7번째 초부유 구단이 생긴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돈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빅6를 넘어서 빅7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금액은 굉장히 짱짱합니다. 여기 또 뉴캐슬뿐만 아니고 아스톤빌라도 돈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빅6 팀 외에도 굉장히 높은 급여를 지불하고 있고요. 사실 이 뉴캐슬과 아스톤빌라 두 팀은 다른 리그에 있었으면 거의 빅클럽으로 분류가 됐을 급의 뭐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리그의 그 중위권 팀들이 경제력이 다 증가를 했음을 좀 보여주는 지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또 다른 이유로 꼽혔네요. 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르테타 체제가 이제야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리그 상위권 구도의 변화를 줬다는 거고. 벵거 감독 이후에 굉장히 좀 오래 침체를 좀 겪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세트피스 코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첼시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좀 있는 걸로. 구단주가 아예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온 혼란이 지금 좀 있는데 그래도 첼시는 빨리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지금 사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토트넘은 이제 케인 뭐 이적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던데 원래 이제 빅시스 팀 중 가장 취약한 팀이다. 근데 케인 이탈 후에 확실한 스타 없이 팀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빅식스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현재 팬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뭐 성적 면에서도 그렇고, 네. 뭐 선수 이적 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보도 그렇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순위도 무려 15위고요. 하위권에서 탑 6네요. 바텀 6네요. 네. 바텀 6. 네, 탑 6가 아니라 바텀 6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여기에 다시 이제 순위 경쟁만 놓고 봤을 때는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노팅엄 얘기 아까 있었습니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가 1월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팀들은 뭐 노팅엄의 경우에는 경기 안에서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머스나 브라이튼 이런 팀들은 진짜 운영 자체를 합리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뭐 이 순위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빅6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백가정명하는 분위기로 가면 리그는 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한두 팀이 주도를 하더라도 중위권이나 뭐 이런 챔피언스리그권이나 이런 데서는 경합이 좀 있어야 리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강등권이라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모든 순위권에서 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프리미어리그 흥행의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저변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팀들이 뭐 다양한 뭐 투자라든가 스카우팅이라든가 운영을 통해서 상위권 팀들이 꼬꾸레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네. 만들어지는 거라 앞으로도 계속 좀 관련된 좀 현상들은 나올 것 같고요. 올 시즌 순위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 뭐 수십 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좀 흥미로운 지금 순위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ESPN도 이런 기사를 냈고 저희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봤습니다.